네, 계속해서 오자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런 저간을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오나라까지 도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나라로 갔더니 그 오왕을 계승하려는 그 후계자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오자사가 잘 살펴보니까 어떤 인물이 자기하고 이제 잘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그 사람하고 이 함녀라는 사람인데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함녀가 오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초정벌에 성공을 하는데요. 초나라를 정벌을 하고 나서 이제 오자서가 마침내 이제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초평왕을 찾아가지만 초평왕은 이미 죽었고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죠? 부관 참시를 합니다. 이때 이 부관 참시라는 것 자체가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라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망을 잃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부관 참시를 하는데 이 오자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삶 자체가 이 초평왕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을 먹으면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 원한이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어,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고 나니까 이 부관 참시를 해도 그냥 단순히 뭐 흉기로 몇 번 찌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초평왕 우선 눈알을 두 개를 파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쇠채찍에 해당되겠죠. 원문으로 보면은 특히 이게 이제 이 사람 BC 500년 이 정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는 철 무기의 어떤 자유자재로운 그런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구리 채찍이라고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쇠 채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채찍으로 이 시체를 300번이나 후려 갈겼다고 하거든요. 거의 그렇게 되면은 어, 한마디로 형체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두드려 팬 겁니다. 이 시체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인륜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이 그 오자서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 어떤 친구가 그 만류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제 그 유명한 일모 도원이 여기서 유래하게 됩니다. 이 모자가 사실 전형 모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뭐 이대로 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도행 역시 이 네 글자가 정말로 알아두셔야 될 그 뭐야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 오자서가 그 친구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이런 문구를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무엇입니까? 날이 저물고 길은 멀다. 날이 저물고 머물러 길은 멀어서 내가 예 어, 행위에 거스르는 그런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거스르는 행위를 실시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도행이나 역시나 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인륜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자기도 이런 것들을 다 알지요. 다 알지만 자기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이 원한을 풀자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초나라에 계속 눌러 앉아서 지낼 수는 또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자기는 또 오나라로 돌아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당장의 그 자기 한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아, 음, 이렇게 간단한 표현으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내용은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어, 고영의 만화 18사락에 보면 굉장히 이것을 중요한 어떤 테마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모도원이라는 어, 이 사자성어 자체도 다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여기까지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오자서라는 사람 자체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자서 변무는요,
지금 남아 있기로는 런던과 파리 박물관에 각각 장본이 한 권이나 두 권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런 드라마틱한 것에다가 이 자전하고 사기 기록입니다. 역사적 이런 사실에 더 많은 극적인 변화를 추가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재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문이 발견이 됐으면 좋겠는데 엄청나게 재밌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자서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오자서 변문도 재미가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고, 후세에도 이게 희곡 소설 민간 연애로 장르를 바꾸면서 널리 유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 오자서 이야기는 중국에서 현대극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오자서 그 정도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인물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도 왕소군도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왕소군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명비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왕소군인데 이 소자가 나중에 이제 사마소라는 그 서진의 추존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제의 아버지인데, 무제가 자기가 서진의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아버지도 이렇게 이제 황제로 추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자가 이 왕소군의 소자하고 똑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위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확실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후세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의 왕소군 이야기를 제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자하고 비슷한 이 명자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일단 날일자 변이 같고 요 부분에 보면은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명군이라고 불렀고, 이 명자를 따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흉노 임금한테 이제 시집을 가게 되니까 명비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명비곡이 또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 흉노 임금 선우의 아들을 출산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우가 죽고 난 뒤에 이 아들 말고, 자기가 낳은 아들 말고 다른 이제 적장자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근데 어쨌든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계모인 상황인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져 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들으면서 이 왕소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폐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유교권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왕소군을 불쌍하게 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왕소군은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흉노 임금이니까 얼마나 권세하고 재력이 대단했겠어요. 곧 죽어도 임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임금하고 또 계속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굉장히 부유하게 실제로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극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사실을 다 다루게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왕소군 변문은 물론이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 전부 다 약간은 좀 비극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래서 이제 왕소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4대 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시, 우희는 누구예요? 항우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왕소군이 있고 양귀비 다들 아시죠? 참, 아까 좀 전에 여기 이제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스토리가. 그러면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제 서시가 이제 그때 나옵니다. 이 오나라하고 월나라 싸울 때 이제 그 가운데 끼어 있었던 인물이 서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 그 오자서의 직접적인 죽음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춘추시대 모든 재미있는 이야기는 오자서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서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꼭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같지 않은 내용이 사실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요. 서경 잡기라고 이제 이런 기록물이 있는데, 잡기니까 잡스러운 기록물이라고 해서 이 사실 여부 자체가 어, 굉장히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따르면은 흉노에 보내는 궁녀를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을 보고 한 게 아니고 그 궁에 소속되어 있는 화원,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궁녀의 초상화를 그리면은 그걸 보고 아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을 보고 제일 못생긴 사람을 예, 보낸다. 이렇게 이 내용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소군은 화원한테 뇌물을 바치지 않아 가지고 그 화원이 왕소군을 천하의 추녀로 그리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 어 고우영 18 만화 18사락에도 이런 내용이 그려졌어요. 추녀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 그림 보면 추녀가 아니고 무슨 동물 비슷하게 그렸더라고요. 예, 돼지 같이 그렇게 그렸던데 예, 아주 제가 이제 이런 장면은 인상에 너무 남아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왕소군이 결국 이제 흉노로 보낼 궁녀로 선발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왕석은 불러보니까 거의 제일 예쁜 사람이었거든요. 화원이 이제 당연히 이제 사형이 처해지죠. 거짓말했다고. 근데 이게 이제 믿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흉노한테 이렇게 궁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좀 어떻게 흉노의 세력이 세니까 좀 얘들이 이제 입막음을 하려고 그야말로 뇌물을 바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못생긴 궁녀를 줘가지고 흉노 임금이 좋아하겠습니까? 싸움 나죠. 그죠? 그런 면에서도 보자면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제일 못생긴 여자 그려 놓으면은 그게 뽑혀가지고 가면은 임금이 황제가 보고 자기가 거짓말 한 게 탄로나면은 죽을 건데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이 두 가지 사실로 봤을 때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사실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들이 이 뒤에 막 이 왕석은 변문도 그렇고 뒤에 있는 희곡 소설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요새 이미 현대물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사실은 아니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였다. 예, 그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게 시인들도 이 왕서군이란 인물을 워낙 이제 이 삶 자체도 그 요거까지 이제 잘못 알려져 가지고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이 어떤 자기 문학 작품을 소재로 많이 다뤘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명비곡이라고 시작하는 제목을 계속해서 씁니다. 남조 이후로 계속 이런 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밌는 왕소군 변문 예, 요런 게 이제 또 이렇게 남아 그 이제 도난 그 문건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작품으로 취급이 되어 있는 게 뭐 너무 당연하다 싶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이 변문 성행을 한 기록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어요. 당나라 때 단한절의 악부잡록을 보면요. 장경영간의 속광승 문서가 어, 불경을 잘 읊었는데 그 목소리가 구성지고 통창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광승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광을 잘하는 스님입니다. 그죠? 문서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불경을 잘 읊었는데 보면 이제 목소리가 구성지고 통창 그러니까 창을 아주 이제 실감나게 잘 실력을 발휘하면서 했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뭔가 좀 이 기록은 이 문서라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약간 좀 예,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반면에 예, 그 반대의 시각에서 쓴 그런 이제 기록도 있습니다. 잠깐 끊었다가요. 이 반대 시각의 어떤 그 장면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어요.